안녕하세요. 레드 RP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중형 세단 K5입니다. 해당 차량은 세 번째 모델 체인지를 통해 변화를 준 신형 K5인데요. 풀체인지 모델답게 상위 세그먼트인 K7에 미적용된 다양한 신규 편의 사양과 1세대 모델이 가지고 있던 비주얼 임팩트에 버금가는 꽤 근사한 외모를 갖추고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이번 신형 K5 뿐만 아니라 요즘 기아 자동차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소비자가 좋아할지 그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즘 출시되는 차들을 보면 처음 봐도 그렇게 호불호가 크지 않은 꽤 긍정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신형 K5에도 그 긍정적인 디자인이 제대로 반영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주쳐도 상당히 근사한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었음에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된 요소는 기존 이어오던 디자인의 새로운 디테일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고 여겨지는데요. 가장 먼저 그릴은 기아 자동차 디자인을 대표하는 호라이코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전보다는 영역을 확장시켜주면서 존재감을 더 부여해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릴 내부의 전체적인 패턴은 중앙에서 양쪽 사이드로 점점 벌어지는 형태를 잡아줌으로써 평면으로 구성이 되지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디테일을 더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이드한 디자인은 헤드램프와 연결되는 형태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날렵한 형태의 헤드램프가 그릴 안으로 치고 들어온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차가 넓어 보이면서도 낮아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고,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헤드램프가 안쪽으로 더 길게 자리를 하면서 날렵한 스포티한 이미지를 부여해주지 않았나 라고 여겨지고요. 헤드램프는 3구 형태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데일라이트는 그 아래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일라이트는 하트비트,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형태를 연상해서 그려줬다고 하는데요. 심장이 뛰는 형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K7에서 보여줬던 Z자를 반대로 뒤집어주면서 조금은 더 날렵하고 스포티한 K5에 어울리게 반영을 해주지 않았나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데일라이트는 현시그널 방향지시 등과 연동되는 형태로 점등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처럼 데일라이트가 점등됐을 때는 보는 모습 그대로 램프가 점등이 되고,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는 턴시그널 램프로 변환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방향지시 등이 전멸됐을 땐 아래쪽 부분만 램프가 점등이 되고, 방향지시 등이 꺼졌을 때는 데일라이트 램프가 전체가 밝혀지는, 각각 점등됐을 때 형태를 달리해주면서 디테일의 변화를 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부 범퍼는 그릴과 헤드램프 아래쪽까지 감싼 형태로 해서 볼륨감을 살려주고, 아래쪽 에어덕트 부분도 위쪽은 막혀있지만 이 아래쪽들은 실제로 공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뚫려 있어서 디자인적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역할을 해주는 공격적인 형태의 에어덕트를 그려줌으로써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전면부 디자인을 표현해주지 않았나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몸집을 보다 더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전장도 넓어지고 폭도 더 커진 몸집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단 높이는 이전 세대보다 좀 더 낮춰주면서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해준 사이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뷰에서 좀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 C필러 라인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여겨지는데요. 스팅어에서 보여줬던 그 패스트백 디자인을 세단인 K5에도 반영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스팅어처럼 패스트백 디자인을 갖춘 게 아니라 스타일, 그러니까 캐빈룸과 트렁크가 완전히 분리된 세단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패스트백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려줌으로써 측면에서 봤을 때 차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연출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그 패스트백 디자인을 연출해 준 부분은 윈도우 라인에도 포인트를 줘서 더 부각시켜 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시작해서 쭉 윈도우 라인이 가면서
대부분 이렇게 C필러에서 끊기게 되는데 그걸 더 끌고 가서 트렁크 라인까지 이어지는 형태를 잡아줘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듯한, 그러니까 패스트백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윈도우 몰딩 라인을 통해서 표현해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몰딩 라인 위쪽에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를 처리해서 윈도우 같은 느낌을 연출해주는, 그러니까 패스트백스러운 꽤 유려한 부드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은 K5의 전반적인 스포티한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5개의 스포크로 이루어진 투톤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는 18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도 기존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과 새로운 디테일들이 더해지면서 꽤 깔끔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어 램프는 K7에서 먼저 선보였던 양쪽을 이어주는 형태를 K5에도 반영해 주었습니다. 대신 K7 때는 테일램프의 아래쪽으로 해서 양쪽을 이어주는 형태를 보여줬다고 하면 K5는 위쪽으로 해서 양쪽의 리어램프를 이어준 형태로 변화를 주었고요. 테일램프의 그래픽은 헤드램프에 있던 데일라이트의 하트비트, 심장 박동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테일램프에도 이어주었고, 그 그래픽이 이어지는 형태는 하나의 램프 선으로 이어진 형태가 아니라 K7에 보여줬던 것처럼 중앙으로 갈수록 램프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래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방향지등, 턴시그널 램프고 여기는 후방등이 점등되는 리어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어 범퍼에도 실제 에어덕트는 아니지만 장식을 더해준 부분하고 실제 머플러 팁이 아닌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이런 장식들을 더해줘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가로, 수평 형태로 그려줘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실내도 풀체인지 모델답게 완전히 새롭게 다시 그려줬는데요.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수평, 가로 형태로 그려져서 실내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센터페이스 자체를 운전석 쪽으로 좀 더 틀어놓은, 그러니까 1세대 K5가 가지고 있던 운전자 중심의 포지션을 3세대 신형 K5에도 이어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와이드한 크기를 가진 터치 조작 스크린이 자리를 했는데요. 인터페이스 UI 자체도 신형 K5에 맞춰서 새롭게 디자인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걸 선택을 하면 근사한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스크린은 와이드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에서도 볼 수 있고 분할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에 배열된 기능 버튼들은 다 이제 터치로 조작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차량 관련 세팅, 그리고 내비게이션 부분들을 다 이제 물리적 버튼이 아니라 터치로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공조기 조작 또한 2개의 버튼을 제외하고는 다 터치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바람의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이 버튼들이 다 이제 터치 조작 형식을 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공기청정 기능은 기아 자동차 다른 모델들에도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 신형 K5에 적용된 공기청정 시스템은 조금 더 기능이 세분화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질 상태를 아주 나쁨과 나쁨, 보통과 좋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공기가 나빠지면 자동으로 공기청정 기능이 활성화돼서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공기청정 기능도 새롭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덮개 형식으로 해서 밀어주면 작은 수납 공간하고 USB 충전 전자 2개, 그리고 파워 아울렛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덮개는 사용 안 할 땐 이렇게 닫아둬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기어 레버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계식 기어 레버가 아니라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기어 레버가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 전자식 변속기는 니로 EV나 소울 EV에 먼저 선보였던 그 방식인데요. 조작은 브레이크 밟고 한번 돌려주면 R,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N, 한 번 더 돌려주게 되면 D, 그리고 위에 버튼 눌러주면 P로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즐겨 사용하는 버튼식보다는 이 다이얼이 조금 더 조작하는데 직관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돌려서 어떤 변속사항인지 조금 더 피드백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얼식의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됨으로써 주변 디자인도 깔끔해지고 수납 공간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점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이얼 전자식 변속 레버 아래로는 주차 관련 기능 버튼들하고, 그리고 하단부에는 드라이브 모드 바꿔줄 수 있는 셀렉트 버튼하고 1열 시트 열선하고 통풍 조작할 수 있는 기능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디자인은 먼저 출시된 스팅어에서 보여줬던 그 디자인을 신형 K5에도 반영해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주면 열선 기능 조작할 수가 있고, 아래로 내려주면 바로 통풍 기능이 적용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하나의 레버로 조작을 할 수 있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열선을 켠 상태에서도 바로 아래쪽으로 내리면 통풍이 활성화되고, 다시 위로 올리면 열선이 들어오는, 위로 올리는 건 다 열선 조작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는 통풍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열선과 통풍을 번갈아서 할 때 한 번 더 거쳐가지 않고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구성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핸들 열선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이 원형의 다이얼은 드라이브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그 레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는 연비 위주 주행을 할 때, 그리고 컴포트는 평상시에,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주행을 도와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스텀은 개인 맞춤 드라이브 모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는 에코와 컴포트와 스포츠를 주행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조절해주는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 풀스크린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중앙 디스플레이와 같이 계기판 또한 신형 K5에 맞춰서 새롭게 디자인해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K9이나 K7에 보여줬던 그래픽보다는 조금 더 K5에 맞는 스포티한 디자인을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꽤 깔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줄 수 있도록 그래픽이 바뀌는 부분은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된 부분을 적극 사용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쪽에 테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마는 테마 A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마 B를 선택하게 되면 화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계기판 디자인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테마 B에 적용된 이 계기판은 현재 시간과 날씨 등을 반영해서 그래픽 배경 화면이 알아서 바뀌는 디자인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낮이고 날씨도 좋을 땐 이렇게 맑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야간에는 야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고, 비가 오거나 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그래픽이 변환되는, 그래서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계기판의 그래픽이 바뀌는 테마가 하나 더 새롭게 추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 테마 B 계기판 상태에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디자인이 변화하거나 하는 거 없이 현재 주행 모드만 알려주게 되고, 다시 테마 A로 바꿔주게 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면 그래픽이 함께 변화하는 총 2가지의 테마로 전자식 계기판이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디자인의 1.6 터보 모델은 이 밑둥이 잘린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2.0 가솔린이나 LPI 하이브리드는 D컷이 아닌 원형 상태의 스티어링 휠 핸들이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핸들은 림의 크기도 적당한 편이고, 가죽을 감싸놓은 형태도 괜찮은데요. 단 이 가죽의 질감이 약간은 미끄러운 느낌을 주는 재질이어서 이 사이드 부분이라도 좀 타공 가죽 적용해줘서 좀 더 그립감을 살려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고요. 핸들 뒤편에 패들 시프트 마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양쪽에 배열된 기능 버튼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스티어링 휠 핸들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자리도 대부분 다 이쪽 수납 있는 데다가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게 마련이 된 반면, 이번 신형 K5는 센터 콘솔 앞쪽으로 그 위치를 바꿔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는 형태로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을 때 이쪽에 잡아주는 덮개를 하나 달아줘서 스마트폰을 밀어넣으면 이 덮개가 잡아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야간에 실내 조명을 비춰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조명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신형 K5에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색을 바꿔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처럼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모드일 때는 퍼플 색상의 조명이 들어오게 되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레드 컬러, 스마트 모드일 때는 이렇게 블루 컬러가 되고, 커스텀 모드일 때는 이 컬러를 달리해주면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상을 바꿔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차량 들어가서 라이트에 실내 무드 조명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 여기 체크해 놓으면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도 같이 변화되는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와 상관없이 앰비언트 색상을 임의로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 체크를 풀어주고 색상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색상들을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든 인사이트를 하면 옐로우 컬러가 밝혀지는 형태가 들어오게 되고, 이때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게 돼도 이 골드 컬러는 고정돼서 색상이 밝혀지는 형태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색상 외에 사용자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총 64가지 색상 중에 무드 조명 컬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드 컬러를 해주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컬러가 바뀌는 야간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재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인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K7이나 모하비에서 먼저 적용시켰던 실제 우드는 아니지만 우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인레이를 적용시켜준 부분도 괜찮고, 무엇보다 깔끔해진 디자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실내 구성으로 변화를 준 부분은 꽤 만족도 높은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보조석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 세대 모델도 실내 거주 공간에 있어서는 딱히 불만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을 연출해 줬는데, 현재 신형 모델은 거기에서 휠베이스를 조금 더 가져가면서 보다 여유로운 실내 거주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룸이라든지 패스트백 스타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C필러부터 루프라인이 꺾였음에도 헤드룸에 있어서도 별다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여유로운 실내 거주 공간을 갖춘 부분도 이번 신형 K5가 갖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여겨지고요. 거기에 2열 시트의 자방의 길이라든지 등받이 각도에 있어서도 착자했을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열도 별도의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USB 충전 단자 하나랑 파워 아울렛이 자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열 시트 열선은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수동 조작 방식이긴 하지만 사이드 커튼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실내 거주 공간이나 편의 사양에 있어서는 세그먼트 대비 여전히 풍요로운, 딱히 불만이 생기지 않는 꽤 만족스러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왼쪽 부분을 눌러주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트렁크 적재 공간은 꽤 넉넉한 편이고, 깊이감도 깊고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꽤 용이한 트렁크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작은 또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단 신형 소나타처럼 이 트렁크 내부 쪽으로 손잡이가 없어서 트렁크를 닫을 때는 꼭 차량 밖을 잡고 닫아줘야 되는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차량 표면이 지저분할 때는 손에도 이물질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안쪽에 손잡이를 달아줘서 트렁크를 닫을 때 좀 더 용이하게 닫을 수 있도록 추가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다시 닫을 때는 신형 K5는 2.0 가솔린, 1.6 터보 가솔린, 그리고 LPI와 하이브리드, 이렇게 총 4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6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먼저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K5 1.6 터보 모델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은 형제차인 소나타 센슈어스에 반영된 하드웨어와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답답하지 않은 주행이 이루어지면서도 연비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가속 페달을 깊게 가져가서 순간적으로 출력을 요할 때는 즉각적으로 출력을 전달해주기보다는 한 박자 정도 쉬고 가속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터보렉은 가지고 있고, 일정 영역 이상의 가속에 있어서는 배기량이 가진 한계점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렇게 일상주행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출력에 대한 별다른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 중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거기에 2.0 가솔린 모델은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반면 1.6 터보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주행이 이루어지면서도 엔진 회전수, 그러니까 RPM을 조금 더 적게 사용하면서 연비 효율성에도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소나타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형 K5 또한 2.0 가솔린보다는 1.6 터보 모델이 차량 성격에 부합하는 보다 만족스러운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은 전반적인 하체 세팅이 다소 타이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노면이 좀 불규칙할 때는 운전자한테 그 충격을 전달을 해주긴 하지만 그 전달됨이 그리 불쾌하게 느껴지진 않고, 또 일정 영역 이상에서의 주행에서나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보다 안정적인 피드백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젊어진 K5에는 적절한 승차감 세팅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딱히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고 조향하는 대로 꽤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인데요. 1.6 터보 모델에는 RNDPS 전자식 스티어링이 기본 탑재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뢰가는 핸들 조향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이점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은 중후반보다는 초반에 조금 더 담력이 몰려있는 세팅을 보여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행이 이루어지고 적응을 한 이후에는 페달을 조작하는 양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브레이크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라든지 룸밀러를 통해 보여있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열린 시야를 제공해주는 부분은 조금 더 몸집을 키운 이 녀석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나 타이어가 노면에 맞닿는 하부 소음에 있어서는 주행하는데 딱히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는 실내 방음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상위 세그먼트인 K7만큼의 정숙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면과 1열 사이드 글라스는 이중차음 접합 유리를 적용시켜서 실내 방음에 조금 더 신경 쓴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한 단계 더 진화된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강변북로니까 80km에 맞춰 놓으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핸들 모양된 이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계기판에 녹색 핸들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K5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춰서고 재출발하면 다시 따라가는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이 현재처럼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이전에는 속도가 60km 이상에서만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하면 현재 신형 K5에 적용된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정체 구간에서도 보다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도 이번 신형 K5가 갖는 긍정적인 요소 중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깜빡이를 넣으면 사이드 미러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그 영상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를 넣으면 좌측 화면이,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우측 화면이 계기판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는 것보다 카메라의 화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주며 보다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481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14.4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15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에 대략 한 790에서 80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모델 체인지를 통해 새롭게 돌아온 이 녀석은 1세대 버금가는 디자인 존재감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과 다양한 편의 안전 사양을 더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꽤 매력적인 상품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독보적인 경쟁자를 넘어섰던 그 시절 영광을 다시금 재현하기에 별다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기아자동차의 중형 세단 K5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